학습문법 단어 이론 설명 세 번째입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고 능격 동사, 능격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중요한 보조 용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보조 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미의 종류 중에서는 전성어미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격조사, 조사 중에서는 이 와, 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수업을 뭐 그냥 이번에 끝냅시다.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동사, 형용사 이번 수능 특강 59쪽 3번 문제 보면 크다가 그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죠. 즉 뭡니까?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였으니까 품사 통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동사로 쓰이고 어떨 때 형용사로 쓰였는지 구분할 때 먼저 의미로 구분합니다. 동사는 움직임이나 과정, 움직여야 돼요. 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 그 다음에 뭔가 과정은 꽃이 피는 거,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꽃이 피는 거죠. 바람이 부는 거, 이런 거. 자,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크다는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의미적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그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형태적으로 구분할 때 선생님은 좀 많이 써먹는 게 이겁니다. 는,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 이 두 가지를 많이 써먹는데 이게 편해요. 어, 동사는 뭔가 대상의 움직임이나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뭔가 진행형과 결합할 수 있어요. 진행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관형 사용 어미인 는, 니은 혹은 보조 용어인 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라고 했는데, 자, 먹다에 는이 붙을 수 있어요. 자다에 니은이 붙을 수 있어요. 놀다에 고 있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에는 는, 니은이 못 붙어요. 고 있다가 못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에는 명령형, 청형이 가능해요. 근데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자, 먹어라, 놀자는 되는데, 자, 예뻐라, 아름다워라. 이게 예뻐라, 아름다워라,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 되기도 해요. 그때는, 아라, 어라가 명령형도 있지만, 뭐 또 있어요? 감탄형도 있어요. 명령형은 동사일 때, 그러죠? 감탄형은 형용사일 때, 이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명령형으로, 야, 아름다워라! 이 명령형은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워라! 이렇게 좀 발음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감탄형, 이건, 어이구 아름다워라, 어이구 예뻐라, 이런 건 이제 감탄형입니다. 그래서 명령형, 청유형은 불가능합니다. 자, 의도, 목적의 연결어미 려나 러가 불가능하다는 거 형용사에는 동사에는 가능한데 자, 그 이유는 말했지만 뭔가 얘네들의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 동사가 능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동성 동사는 형용사는 능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형태적 기준 그 중에서도 특히 는 알아 어라 를 붙여보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래서 큰다가 돼요. 어이구 그 식물이 잘 큰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어 그 뭐죠? 크다. 어, 빵이 오 정말 빵이 크네 할 때 크다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거든요. 없다는 형용사예요. 근데 있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있는다, 있어라가 가능해요. 그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네요. 그리고 그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요거죠. 동사 있다. 그러니까 있는다, 있어라가 가능할 때는 주체 높임이 뭐라고요? 계시다라고요. 근데 있는다, 있어라가 불가능할, 그, 그, 오후에 수업이 있어. 근데 수업이 있는다는 안 되죠. 수업이 있어라, 이것도 안 되죠. 그때는 뭡니까?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이때 형용사 있다의 주체 높임은 뭡니까? 있으시답니다. 근데 나중에 주체 높임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 동사, 형용사, 이건 의미를 가지고 이제 구분한 건데, 의미로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 있는다, 있어라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다, 있어라가 되면 있자 뭐 이런 게 되면 동사인 거고, 그게 안 되면 형용사인 겁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지금 선생님 수업이 있으실 걸? 이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수업이 계실 걸? 이러면 잘못 쓴 거예요. 여기 형용사기 때문에 주체 높이면 있으시답니다. 자, 근데 선생님 교실에 계실 걸? 그거는 돼요. 교실에 어디에 머물다. 요런 거니까 이때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계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해두고 능격 동사, 능격 형용사는 이건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릿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 자, 그러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죠. 그러면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자릿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자리 정도죠. 주어. 근데 타동사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필요해요. 주어하고 목적어, 주어, 목적어죠. 자, 이건 주어만 필요하면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자릿수가 한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이건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죠. 자, 근데 둘 다 말이 돼요. 자동차가 멈추었다. 지구가 움직인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근데 경찰이 자동차를 멈추었다. 거인이 바위를 움직인다. 거인이 움직인다도 돼요. 경찰이 멈추었다. 이것도 되는데 경찰이 자동차를 멈추었다도 됩니다. 이럴 때는 뭡니까? 타동사가 멈추다가 타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두자 서술어에 필요한 자릿수가 두죠. 마찬가지고 바람이 분다, 피리를 분다. 자, 능격 형용사는 여기서는 이제 필수적 목적어가 아니라 필수적 부사예요. 필수적 부사. 필수적 부사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조명이 밝다. 이건 한 자리 서술어인데 철수가 무엇에 밝다. 지리에 밝다죠. 자, 그래서 이건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현대국어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뭐죠? 뭡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뭔가 선생님의 지금 맥북에서 시리가 켜졌나 봐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선생님은 순간 당황했네요. 자, 뭡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능격 동사나 능격 형용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능격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꺾다, 긋다, 갈다, 끄다. 현대국어에서는 다 타동사로 쓰입니다. 타동사 얘네들이. 타동사인데 문제는 중세국어에서는 자동사로도 쓰였다는 거죠. 현대국어에서 자동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피동전미사 혹은 어지, 피동전미사, 피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피동은 피동전미사가 붙고 긴 피동은 어지가 붙는 거죠. 자, 꺾이다, 끊어지다, 뭐 바꾸이 피동전미사가 붙었고 이거는 어지가 붙었네요.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끄다는 타동사고 이걸
뭡니까? 자동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동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세국어는 그런 어지 같은 피동전미사가 붙지 않고 그냥 끄다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중세국어에서 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충분히 가능한 거겠죠. 나중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교육청 연합화 그런 거에서 본 것 같아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보조용언 이번에 수능 특강에 나왔죠. 보조용언. 자, 보조용언 중요합니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에 매여서 쓰이면서 본용언의 특정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는 용언입니다. 자, 보조용언. 자, 보조용언의 의미는 자,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깨먹었다. 깨먹다 할 때 먹다가 it의 의미가 아니라 어, 뭐, 뭐 해버렸다. 먹어보았다. 시도했다. 보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본용언을 그래서 삭제해버려요. 유리창을 깨먹었다 해서 삭제해버리면 유리창 먹었다? 이건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본 용어를 삭제할 경우 보조 용어는 문법적인 의미나 기능을 잊고가 아니죠. 여기 선생님 못하네요. 리을 기억이 아니라 리을 히읗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본 용어를 삭제할 경우 뭐라고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유리창을 먹었다. 이상하죠? 자, 원래의 문장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피자를 먹어보았다 해서 먹다를 없애버리면 피자를 보았다. 이 원래의 문장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음표. 어, 국어에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 같은 걸 좀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다. 말은 맞기는 맞는데 비문법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어색하다 그럴 땐 물음표를 붙입니다. 자, 여하튼 본용어를 삭제하면 안 돼요. 자립성이 없어. 반드시 본용어에 매어서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용어하고 보조용어는 어, 두 그 두 어절이죠. 두 어절, 두 어절이 되네. 두 단어죠. 두 단어. 두 단어지만 문장에서는 거의 한 단어처럼 한 단어 두 개를 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쪼개면 안 돼요. 얘네들은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법 단위. 얘네들도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하나의 문법 단위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할 때 본용어과 보조어는 뭐 합니까?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죠? 음, 요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서를 넣을 수 없어요. 어서 뭐 이런 걸 한번 넣어보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깨먹었다, 유리창을 깨서 먹었다 안 되죠. 자, 피자를 먹어보았다, 피자를 먹어서 보았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 보았다. 이건 돌다고 도는 거하고 둘 다 본용어입니다. 본. 이건 C의 의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C의 의미가 그대로 있고 앞에 거는 무조건 본용어입니다. 앞에 거는 무조건 본용어이에요. 앞에 거는. 자, 앞에 거는 무조건 본용어이에요. 뒤에 게 본용어인지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 이건 보조용어이고 이건 본용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중간에 뭐를 넣으면 돼요? 서를 넣어도 말이 돼요. 왜냐면 두 개는 다른 거잖아요. 두 개는 그냥 연결돼 있을 뿐이에요. 돌다하고 보다가 연결돼 있어요. 아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그래서 설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두 개를 끊어요. 설을 넣는다는 건 두 개를 끊는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단어가 두 개,
두 어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설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4번, 5번은 약간 뭐 좀 확장된 지식인데 보조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할 때는 여기 깨어, 그 다음에 먹어, 그러죠. 이런 식으로 보조적 연결 어미로만 그것도 특정한 대부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뭐뭐 싶다는 먹 뭐뭐 싶다는 보고 싶다, 먹고 싶다, 울고 싶다, 고만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아어 계시고 이걸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어 계시고가 입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어 계시고 이런 것과 본명은 뒤에 아어 계시고가 붙고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한글 맞춤법 47조에 보면 의존명사 하다, 의존명사 우리 했죠? 뭐 특히 여기 어디 있습니까? 부사성 의존명사가 대부분 좀 뭐 양, 척, 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런 의존명사 하다, 양하다, 척하다, 채하다, 만하다, 뭐, 뭐 성쉽다, 척하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의존명사 하다 구성인데 보조용언으로 처리해요. 그럼 얘네들이 보조용언이면 앞에 있는 게 본영언이잖아요. 그러죠? 어, 그러면 그, 좀 이상해요. 할 만하다. 그러면 이게 본용언, 이게 보조용언. 이 규정에 따르면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용언, 보조용언이면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한글 맞춤법 47조는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 이 구성이라고 의존명사 하다 구성으로 예,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는 용언의 관형사용 관형어라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튼 뭐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어미의 종류는 어말어미와 뭐가 있어요? 선어말어미가 있죠. 어말어미는 그 단어의 끝에 위치하는 거고 선어말어미는 뭡니까?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죠. 자, 단어의 끝에 용언의 끝에 오는 거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는데 이 중에 전성어미가 중요합니다. 종결어미는 평서형일 때는 다, 뭐 일반적으로 의문형일 때는 니냐, 느냐, 명령형은 알아, 어라, 청유형은 자, 감탄형은 구나, 알아, 어라. 여기 우리 했었죠? 여기 기억하라고 했었죠? 어디 여기서 아이 아름다워라 할 때 아름다워라는 명령형 아닙니다. 감탄형입니다. 여기 설명했습니다. 음, 자,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아홉 개주고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고, 자, 대등적은 뭐뭐 고, 며, 나열이고 대조, 나, 지만, 든지는 선택, 뭐 이런 거고, 종속적 연결어미가 대부분이에요. 연결어미의 대부분은 종속적 연결어미. 나열은 대등적은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이런 정도. 자, 이제 전성어미인데 전성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품사처럼 기능한다 그랬죠. 가면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전성어미 가면을 쓰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접사라면 완전히 페이스오프한 거예요. 성형수술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가면을 벗으면 원래 사람인 거잖아요. 페이스오프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성어미 vs 접사. 접사 중에서도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입니다.
다른 접사는 아니고, 예를 들면 명사, 파생, 접사, 부사, 파생, 접사, 등등, 관형사, 파생, 접사,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선생님 설명으로는 뭐라고요? 가면이라고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어, 페이스 오프라고요. 성형이라고 성형. 그래서 완전히 얘는 완전히 다른 사람, 무슨 말이야? 다른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원래 가면, 어, 가면을 벗으면 원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성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서술 기능,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서술 기능, 서술 기능. 자, 여하튼 그래서 암긴 문장, 명사절을 만들기도 하고 관형절을 만들기도 하고 부사절을 만들기도 해요. 인용절하고 서술절은요. 인용절은 어미가 아니라 인용의 부사격 조사가 쓰이죠. 그 다음에 서술절은 전성어미가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얘네들이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는 을던 니은 니을이고, 부사형 전성어미는 이게 도록이고. 자, 선어말 어미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선어말 어미는 이 정도만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시, 의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과거는 더, 현재는 는, 동사일 경우, 형용사는 없습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리,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조사는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조사,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 서술을 만드는 서술격조사, 관형어를 만드는 관형격조사,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조사, 그 다음에 이건 혹격 부른다는 거죠. 예, 그, 문장 성분 독립어죠. 혹격은. 예, 독립어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사, 보충한다는 거예요. 앞의 의미를 보충하는 조사, 특별한 뜻을 더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주는 거. 자, 주격조사, 이 선생님이 색깔 칠해 놓은 거, 얘네들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뭘 빼먹었냐면, 얘네들을 빼먹었네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이가 깨서까지는 날 거예요. 은느는 주격조사 아닌가요? 은느는 뭐라고요? 보조사입니다. 은는 보조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가 깨서는 높임이고 높임이죠. 높임의 주격조사고 에서는 단체 무정명사. 이거 좀 암기하세요. 그, 뭡니까? 수능 특강에서 나왔죠? 예, 단체 무정명사입니다. 정부에서 요럴 때 근데 이 에서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장소를 의미할 때는 부사격 조사로 쓰입니다. 자, 근데 이가가 여기도 있어요. 이게 주격 조사인지 복격 조사인지 알 수 있는 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일 경우에는 복격 조사고 나머지는 주격 조사입니다. 자, 목적격 조사는 을룰이고 서술격 조사는 이단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사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활용한다는 거예요. 조사는 우리 기본적으로 불변어입니다. 불변어. 근데 이 서술격 조사만 뭐 하는 거예요? 가변어입니다. 가변어. 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변어라는 건 바뀐다는 거죠. 자, 관형격 조사는 의인데 얘는 우리 모음할 때 발음 세 가지 했죠. 의의 발음은 의. 첫 번째 음절에 나올 때는 무조건 의라고 발음해야 돼요. 나머지는 이라고 두 번째 음절 이하부터는 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특히 관형격 조사일 때는 뭘로 발음해야 된다고요? 에로 발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관형격 조사 의라고 했으니까 관형격 조사 의는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무엇도 허용, 얘도 허용.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웬만하면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이제 앞 단어에 특별한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조사라고 하는데, 은, 대조, 혹은 신정부, 구정부, 도, 만, 밖에, 마다, 이런 건, 어, 격을 문장 성분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특별한 의미를 더하죠. 자, 보조사는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격조사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영수는 순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무슨 말, 여기서, 이거죠, 이거. 자, 원래는 영수가 순이에게 선물을 주었다죠. 근데, 여기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격조사 자리에 쓰이는 겁니다. 자, 또 보조사는 이제 그 다음, 요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까 색깔을 좀 칠합시다. 보조사는 체험만이 아니라 부사, 어미 등 다양한 언어 형식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는 하지만 잘은 못한다. 읽어는 보았니? 이런 문장을 보면 빨리 부사 뒤에 붙었죠. 부사 뒤에 잘, 잘 못한다. 이것도 부사네요. 부사. 그러죠. 읽어. 그 어미, 뒤에. 그러죠. 활용형 뒤에 읽다, 읽어. 그러죠. 읽어. 그러죠. 예. 자, 여기 어미 뒤에 붙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조사. 자, 그 다음에, 어, 접속조사는 와, 봐. 나머지는 이건 문어체, 이건 구어체. 나는 사과와 귤을 먹었어. 나는 사과하고 귤을 먹었어. 나는 사과며 귤을 먹었어. 나는 사과랑 귤을 먹었어. 이렇게. 이건 글을 쓸 때, 이건 일반적으로 대화 구어체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와과는 어, 접속조사 도 있지만 부사격 조사로도 쓰여요. 여기 동반, 공동. 자, 접속 조사로 쓰일 때는 두 명사를 병렬 관계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명사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국어와 한국사를 좋아한다 해서 국어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되죠? 되잖아요. 나는 한국사를 좋아한다. 나는 국어와 한국사를 좋아하는데 어, 국어를 없애버리니까 한국사를 좋아한다. 한국사도 없애버릴까?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 이래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 나는 국어와는 한국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빈법적인 문장이 돼요. 그래서 보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하나는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반, 공동의 부사격 조사일 경우 동반, 공동의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로 만나다, 싸우다, 사랑하다, 친하다, 닮다 이런 서술어하고 만나요. 근데 만나다는 혼자 만나는 거예요. 둘 이상이죠. 싸우다도 둘 이상, 사랑하다도 둘 이상, 친하다도 둘 이상, 닮다도 뭔가 둘이죠. 동사와 결합하여 서로 함께 어떠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할 때 뭔가 좀 이상했나 봐요. 뭔가 좀 여기도 이거 이거 쉼표표 따옴표 표시가 잘못됐네요. 자, 생략할 수 없어요. 와, 과와 결합한 명사를 생략할 수 없어요. 얘는 접속조사는 생략 가능했는데 근데 얘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나는 영수와 친하다 해서 나는 영수와를 빼버려요. 생략해 버립시다. 그러면 나는 친하다 말이 안 돼요. 누구와 둘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근데 보조사와 결합은 가능해요. 영수와는 친하다. 근데 국어와는 좋아한다. 이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 가지고 생략. 첫 번째는 어떤 특징? 첫 번째는 생략. 두 번째는 보조사와 결합. 여기도 생략, 보조사와 결합. 이런 차이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길었는데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단어 이론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